오늘 밤샘 토크에 찾아오는 출연자는 과연 누구실까요? 네, 잔나비 보컬 최정훈 님입니다. 박수! 요즘 내 주변에 보면 이 최정훈 님 좋아한다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나는 이 잔나비의 잘 알려진 노래들 좋아하고 따라 부르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의 팬이었는데 이번에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밤샘 토크에서는 나 같은 초보 팬들도 그리고 원래 잔나비의 찐팬들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질문과 답변 많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밤샘 토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한마디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룹 사운드 잔나비의 리더, 보컬 맡고 있는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요즘 잔나비가 전국 투어를 한창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1월 초에 부산에서 시작해서 광주, 서울, 인천, 대구, 수원 찍고 이제 서울 앵콜 공연을 앞두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짬을 내서 저희 밤샘 토크를 찾아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전국 투어 공연하시는 건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오랜만에 공연이어서 20번을 하자고 총 20회거든요. 20회 공연을 하자라고 되게 당차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막상 계획을 하고 나니까 20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지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반대로 지금 12회차 하고 있는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몇 번 남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지 참 약간 스스로 조금 무서울 정도로 지금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팬 여러분들도 너무 행복해 하시던데 지금 또 1월 말까지 춘천, 천안, 서울 파이널 공연까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매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역시나 네. 전성 매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잔나비 팬 여러분들을 잔팬이라고 부르던데 네. 잔팬들께서 싹 다 사버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하셨는지. 처음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걱정도 앞서긴 했었는데 하나 조금 자부했던 건 올 한 해 동안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 페스티벌 공연, 학교 축제 공연 등등 뭐 할 수 있는 공연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밴드로서 공연도 재밌게 하고 공연에 참 진심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매진도 되고 많은 분들이 저희 콘서트를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너무 장기라서 마음은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몸은 좀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사실은 뭐 행사 다닐 때 그리고 페스티벌 다닐 때 그때보다 오히려 몸은 덜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매주 이렇게 공연하시는데도요? 네, 약간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대 위에서 막 애쓰고 하는 만큼이나 좋은 기운들을 무대 위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끝나고 났을 때 기진맥진하다 싶다가도 금방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공연 영상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아직 잔나비 공연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영상들을 보니까 그냥 무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대를 부숴버리는, 이렇게 불사지르는 그런 네. 열정적인 공연을 하고 계셔서 그리고 체력도 체력이지만 또 막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그 인터미션 없이 네. 노래를 하시는데 목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목 관리는 네. 사실 뭐 별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자기 전에 뭐 안 먹고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거 말고는 제가 쓰는 발성이 어떻게 보면 정제되지 않은 발성을 써서 목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도 컨디션을 타거든요. 근데 무대 위에서 제 마음가짐은 노래 잘 부르는 게 대수가 아니다. 그래도 오신 분들을 노래 말고도 만족시켜드릴 게 있으니까 오늘 목소리가 안 나오면은 다른 걸로 조금 더 보여드리자. 연주를 보여드리든 아니면 눈을 조금 더 맞춰드리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끝날 때 되면은 평상시보다 더 좋게 되기도 하고 약간 그냥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 팬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어린 공연을 보여드리겠다는 네.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컨디션 관리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마법처럼 네, 자연스럽게 맞아요. 되는 그런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딱 말을 잘 못하는데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공연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뭐 다른 분들의 공연도 그렇겠지만은 정말 잔나비의 공연은 팬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정말 딱딱 호흡 맞춰가지고 구호도 외치고 네, 맞아요. 떼창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누가 내 심장에다 못을 박았나. 그런 팬들 모습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당연하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게 그냥 단시간에 곡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맞춥시다 하고 팬분들끼리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랑 되게 긴 시간 끝에 만들어진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공연을 하면서 실패도 많이 겪고 팬분들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날은 팬분들이 약간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 부분을 막 이렇게 크게 해요. 근데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오히려 그 반대로 제가 마이크를 넘겼는데 팬분들은 여기 아닌 것 같아 싶으시면은 약간 그렇게 하면서 되게 구전되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맞춰진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면 너무 자랑스럽고 그 열린 공간에서의 공연을 할 때면은 팬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딱 저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자 이 부분에서 하고 있다가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네, 막 크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놀라시고 되게 재밌어하시고 그리고 저희끼리는 그걸 보면서 되게 흐뭇해하고 서로 좋아하고 약간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역시 또 검색하다 보니까 이번 전국 투어 공연의 셀리스트를 네. 쫙 정리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공연의 셀리스트를 정하는 것도 좀 특별한 그런 노하우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네, 공연 셀리스트 정하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연의 반인 것 같아서 항상 공연 전에는 셀리스트 짜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쓰는데 네.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짜봤어요. 은연중에 노래를 쭉 불렀을 때 이게 뭔가 하나의 완벽한 쇼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 셀리스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노래가 있었는데 뷰티풀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15년도에 나왔던 가사 중에 그래서 우리들은 참 아름다운 한때라는 거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 부분을 딱 이번 콘서트에서 이 한 줄만 정확하게 전달하면은 오시는 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셀리스트를 짰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 모르는 팬들이 참 많을 텐데. 밤샘 토크에서 처음 공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렇게 계속 공연을 하다 보면은 눈치를 채실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 얘네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긴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말이 하고 싶었구나. 네. 혹시 모르셨던 잔팬 여러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들으셨죠? 네. 다음 공연 때 참고하세요. 네. 제가 공연 외에 근황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봤더니 네. 새초에 방영되는 그 비긴 어게인 인터미션에 출연하신다고. 맞습니다. 네. 그 기사 내용에 보니까 방송에서 버스킹 하는 건 처음이시라고 돼 있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방송 원래 버스킹을 12년도
전쯤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거의 그렇죠. 매주 했었고. 그러다가 방송에서 버스킹하는 거는 이번 비긴 어게인에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미 녹화는 꽤 진행이 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네, 녹화는 했습니다. 네네. 그 방송에서 또 버스킹을 해보시니까는 좀 감회가 다르던가요? 좀 방송에서 하는 버스킹은 좀 차려진 밥상 느낌이 좀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방송 녹화 같은 느낌? 네. 뭐 그렇지만 근데 거리에서 어쨌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노래를 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느끼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버스킹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네. 팀이잖아요. 네. 예전에 초창기에는 배달왕 잔나비라는 맞아요. 프로젝트를 또 오래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는 한 20명 정도의 그 뭐 관객만 있어도 달려가셨는데 네. 이제는 뭐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공연을 하는 밴드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초창기 생각을 하면 좀 울컥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떠세요? 뭐 그때 생각을 하면은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너무나 행복해서 좋기도 하고 그런 네.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잘 생각을 안 하려고는 하는데 옛날 생각을. 네네네. 네. 그 버스킹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지나가는 분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모여들게 만들고 또 그분들에게 커버곡을 들려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저희 자작곡을 들려드리고 또 가장 어려운 거는 잔나비라는 세 글자를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해드린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많은 걸 배웠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직관적으로 캐치하게 맞아요, 네. 되셨을까요? 약간 네. 동물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러면 저희들끼리 그때 멤버들하고 사람들이 조금 모인다 싶으면은 유명한 노래나 아니면 반응이 좋은 노래들 그런 것들을 근데 또 그때 달라요. 반응이 좋은 노래를 한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정말 그 동물적으로 사람들의 눈치도 잘 봐야 되고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올해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본 걸로는 뜨거운 싱어즈의 음악 감독으로 나오셨었고 It's 9 o'clock on a Saturday.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그리고 또 히든싱어 세븐에는 원조 가수로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청춘을 노래하는 음유신 그룹 사운드 잔나비. 그리고 또 비긴 어게인까지 접수를 하셔서 네. 이쯤 되면 JTBC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때 네. 그런 호칭은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좋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면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JTBC의 고품격 음악 방송을 사랑하는 아티스트 최정훈 님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토크를 이어가기 전에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물어봐드리는 코너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그 차이나는 클래스 유튜브 채널이랑 인스타그램에서 질문 접수 이벤트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내주신 수많은 질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JNUOYKOOJ님. 그 콘서트의 셀리스트의 첫 곡과 마지막 곡이 가장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먼 훗날에 잔나비가 마지막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첫 곡과 마지막 곡을 뭐로 하고 싶으시네요. 지금까지 나온 노래를 기준으로 한다면. 네. 마지막 곡은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늘 마지막 곡으로 하고 싶고
번째 곡은 저희 곡 중에 서프라이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말로만 그랬지 나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알면은 깜짝 놀랄 거야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둘 다 1집에 수록된 노래들인데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그때가 훨씬 지금도 1집 작업할 때가 엄청 그립거든요. 근데 마지막 공연할 때쯤 되면 그때가 더더욱 그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곡 그 앨범에 있는 곡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겠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BBJJ0428님 떼창 특강을 또 찍어 주실 생각이 없나요? 3집 곡으로 떼창을 제대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떼창 특강이라고 제가 이제 단공 최정훈 선생이라고 단공 최정훈 선생 있더라고요. 해서 네. 그댈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로 떠나볼까 꿈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대 별나라는 다음번에 가도록 해 인터넷 강의처럼 해서 3집 영상은 안 올리셨나 봐요. 아주 옛날부터 했었는데 앨범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막 여기 해주세요 저기 해주세요 하지는 않고 앨범이 나오고 나서 공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주는 개념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네요. 3집의 곡들을 가지고 콘서트 때 보여드리려고 3집 곡들을 아꼈거든요. 네. 올 한 해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팬들하고 뭔가 정리가 됐던 게 하나도 없어서 못했는데 콘서트 지나고 나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팬들이 그걸 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HIANGYEON01님 무대에서 필카로 필름 네. 카메라로 네. 팬들을 찍으신다면서 네. 그 사진을 언제 공개하실 예정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다 찍고 나서 네.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번이 그 구멍이 생겼어요. 몇 번 찍다가 네. 한 번은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못 찍었고 한 번은 제가 그 앞에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눌러가지고 어쩌나 그 공연에 가신 네, 팬들은 그래서 어쩌나 그 형평성을 위해서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지금 고민 고민 중이세요? 중이에요. 네. 아이고 어쩌나. 네, 그리고 그린스타 파어웨이님 공연 후에 허무함, 허탈함을 느끼는 아티스트가 많다는데 정우님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사실 없어요. 네, 공연 끝나고 나서 막 허탈하다, 허무해 그런 거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공연 끝나고 나면은 들어와서 모니터하고 뭐 이 부분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을 조금 아쉬웠는지 그런 거 보고 팬분들이 재밌어하는 거 보면은 허탈하기보다는 저도 신나요. 막. 네. 제가 공연을 본 사람처럼 제가 잔나비의 팬인 것처럼 막 신나요. 아니 굉장히 신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상만 봐도. 네. 아, 전혀 허무하고 허탈한 기분을 느끼지 않으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세요. 네. 그 JTBC 고품격 음악 방송에 줄줄이 출연하신다는 얘기 앞서 나눠봤는데 그 중에서 네. 이제 히든싱어와 네, 관련된 맞습니다. 얘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리고 있는데 왜 노래가 나가지? 미치겠다. 집살이 내 맘을 숨쉬게 미치겠어. 원래도 인기 많은 밴드지만 히든싱어에 출연한 이후에 내가 인기가 더 많아졌네 라고 실감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히든싱어 방송 이후로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왜? 그 아까 공연에서 새로 오신 분들 몇 명이나 돼서 손들었을 때 사람들 많아진 것도 좀 그 영향이 있다고 아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이 더 많았다면 기존에 근데 이번에 콘서트를 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어린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꿈꾸던 모습이랑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남녀노소에게 네. 골고루 사랑받은 밴드. 네, 모두에게 쉬운 음악으로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히든싱어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히든싱어에서 소개됐던 네 곡의 히트곡이 다 그 차트에서 역주행을 했다고 네, 그런 맞아요. 얘기 들리는데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She's everything to me.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간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득하네. 다시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겠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잔나비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경연곡으로 딱 네 곡만 골라야 되니까 굉장히 힘드셨겠다 그런 아,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고르셨어요? 그 자리가 저희 곡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을 조금 많이 내서 이 곡 저 곡 내가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들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그 모창하는 친구들이나 저나 방송에 나왔을 때 재밌으려면 어떤 곡이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쉬 같은 경우가 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친 나를 감싸 안아줄 그대. 그 노래에는 제 쪼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가지고 겨루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집 타이틀곡의 어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같은 경우에 네. 그때 발매됐을 때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제치고 1등을 했다고 그 곡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만든 대중으로부터. 곡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만든 곡이었는데 사실은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큰 사랑을 지금까지도.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떨지 말아요. 많은 분들에게 우리를 알려줬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노래가 나오면 엄청 좋아하시니까 네. 공연 때도 그렇고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려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히든싱어 1부터 그 7까지 다 챙겨본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이 잔나비 편은 그 모창 능력자하고 원조 가수의 싱크로율이라고 하죠. 싱크로율이 역대급인 거예요. 그땐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그대는 또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래서 제가 방송 보다 보니까 정우님도 본방을 지켜볼 때 그 네. 최종 라운드에서 어느 방에 내가 들어있었지 이거를 분간을 네. 못 하셨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최종 라운드 때 몇 번에 들어가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저도 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듣고 정말일까? 제가 저건 좀 MSG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맞추긴 맞췄는데 네. 고민은 조금 했어요. 나는 아닌데 일단 들어보자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들어보자. 바로 아니다는 아니었어요. 저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진짜 상상도 못 하셨죠? 그런 분들이 나올 거라고는. 저는 사실은 약간 제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기보다는 가공을 해서 노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내는 발성 자체가 따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런 특이하다. 구조상. 특이하다. 구조상.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은 없을 거야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첫 번째 부스에 들어갔는데 당신은 도대체가 누구시길래 당신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눈님만 다시 내게 믿음을 주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네.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 같아요. 히든싱어가 그런 싱크로율도 중요한데 사실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스타하고 그 팬 사이의 그런
케미로 교감하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또 최정훈님 편이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점을 많이 느끼셨죠? 첫 번째 이제 저희 다 공개된 다음에, 친구들하고 얼굴 딱 공개된 다음에. 얼굴을 봤는데 네. 아니 이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눈에서 하트 발사되는 그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네, 네. 너무 기분이 막 훈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그 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즐거웠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 사연을 보면 히든싱어 잔나비 편 모집 공고를 봤을 때 로스쿨 입시 준비 기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로스쿨 입시를 미루고 왔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잔나비 노래 가사를 문학적으로 고찰한 논문을 써서 이제 선물을 해줬잖아요. 네. 어떤 사연이 좀 제일 와닿았었나요, 가슴에? 한 명을 찍으면 삐지겠죠? 걔네들 싸움 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사실은 약간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이 친구들이 조금 과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끼리 모여서 만났는데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명 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가요. 네. 시청자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 저도 저 사람이 네. 방송이라서 팬인 척 하는구나 하는 것과 진짜 팬이구나 하는 게 보는 사람 느껴지는데 네. 제가 보기에 오나비는 다 찐팬이 맞는 맞아요. 걸로. 그래서 네. 평생 동안 잘 해주려고요. 저도 너무 네. 고마워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찐팬이라면서 막 감동적인 멘트를 막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감동해서인지 막 그 정우님이 계속해서 막 허그를 무한 반복하는 네. 장면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는데 저기 원래도 그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 좋아하시는 편이긴 해요. 네, 원래도 그렇게 잘 껴안고 네, 뭐 그런 걸 좋아해요. 저희 세션들하고도 그렇고 스태프들하고도 그렇고 항상 그런 스킨십들 저는 괜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모습이 잔나비를 잘 몰랐던 분들은 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감동적인 사연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원조 가수인데 우승을 못하고 중도에 탈락을 했을 때 초유의 사태 바로 최정훈 씨입니다. 최정훈 씨입니다. 솔직히 기분이 막 좋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어떠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임했어요.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여기 근육이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머릿속에서는 야 웃어야 돼 이러는데 얘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되게 어색한 웃음을 지었던 게 제 기억에 그렇게 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리얼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그래도 정신줄 붙잡으신 거죠. 그래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최정훈 씨가 이제 공약을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곡을 써서 방송 끝나고 나서 SNS 라이브 등으로 그것도 네. 이제 수행을 하셨잖아요. 네. Life goes on. 히든싱어 3라운드 탈락. 장르비 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숨어버릴까 가슴 졸이던 밤 멈추어버렸다면 알지 못할 이야기들 그 노래는 술술 써주시던가요? 아니면 이거 숙제니까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또 좀 어렵게 나왔나요? 어떠세요? 본방이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썼어요. 오. 네. 사실은 뭐 그 전까지는 이렇게 멜로디 써놓고 그리고 가사 이런 거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 히든싱어의 이야기를 특정해가지고 노래를 불러버리면은 저희 방송 보셨던 팬분들도 같이 막 호응해 주셨던 우리 팬분들도 섭섭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오나비 친구들이 잔나비의 팬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팬분들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써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인스타 라방에서 공개를 하셨는데 제가 네. 그 영상을 보니까 중간에 방바닥에 네. 뭉크의 절규가 네, 딱 맞아요. 노출이 되는 장면이 있어서 이건 뭐를 암시하는 것일까 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촬영을 저희
저희 형이 했거든요. 네. 대표님이 했는데 대표님 무슨 뜻으로 그렇게 그걸 넣으신 겁니까? 뭉크의 절규를. 탈락한 거에 대해서 그냥. 히든 씨가 연연 안 하는 곡을 쓰셨다고 했는데 또 네. 카메라 영상에 이렇게 잡혔네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래도 마음 한켠에 한켠에 약간의 섭섭함과 네. 상처를. 네, 절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 밴드 멤버인 김도영님. 네. 하긴 뭐 본인도 못 맞췄다니까 할 말이 없긴 한데 네. 그때 잘 못 맞춰가지고 팬클럽에서 강등당했다고 그쵸,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원위치로 회복되셨나요? 그 왕중왕전 때 활약을 그 친구가 그래도 한 그러니까 번 맞췄다면서요. 맞추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원희씨로 돌아왔습니다.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네. 다행이네요. 저희 팬카페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뭐 그 올라가고 싶으면 셀카 몇 장을 올리시오. 오. 지금 올리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을 수행해가지고 미션을 올라갔어요? 다 수행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왕중왕전에서 또 재대결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이분은 그 대인배인가 또 재대결을 하라는 제작진 제안에 선뜻 넘어간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에는 내가 재도전하면 못하는 능력자들이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자신을 했던 것인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이번에는 이기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응한 건 아니고 그냥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냥. 재밌겠다. 네,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 하시겠다. 네, 저 히든 친구 또 안에 떨어졌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떨어져도 재밌을 것 같고 이기면은 이긴 대로 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엄청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신가 봐요. 아,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가수가 나왔는데 나와서 1라운드에서 떨어졌어. 그렇다고 제가 그 가수에 대해서 실망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전혀 사람의 아니잖아요. 음악이니까. 그런 것처럼 저한테도 같은 잣대를 하니까 그냥 떨어지건 말고는 아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이기지는 못하셨는데 네. 소득이 있으신 게 네. 그날 그 녹화장을 그 잔나비 공연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아. 네. 한국도 그리고 공연장에서 원래 그 노래 할 때 이제 이렇게 질문형으로 가사를 던지면은 잔나비 이렇게 네, 팬들이 호응하는데 그날 녹화장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관객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렀나 누가 내 심장에다 못을 박았나 팬들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포인트, 그 구호는 이제 팬분들이 아니셔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유명해졌군요. 네, 그만큼. 그래서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시청자 질문 코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JMB, JH, GZANG님. 잔나비 팬들은 정우님의 음악과 가사를 들으면 천재라는 확신을 드신다고 하는데 자꾸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 천재라는 거는 사실 음악에서의 천재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몇 명이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천재라는 거는 그만큼 빡빡한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천재라는 거에는 그 분명히 농담을 하셨겠지만 너무 확신하신다는데요? 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얘도 천재고 쟤도 천재고 그럼 다 천재네 이렇게 되니까. 정우님이 네. 보시기에 그럼 음악 천재는 누구? 저는 엘튼 존, 엘튼 존. 폴 맥카트니 천재 그 그분들은. 정도는 돼야지 천재다. 정우님은 그런 그 반열까지는 아니다라고 아니죠.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는 아니죠. 거예요. 천재라는 칭호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본인은? 영재? 영재 정도는 된다. 천재는 아니고 영재쯤은 된다. 영재시랍니다. 그리고 GITBICALLI님. 카페나 길 가다가 잔나비 노래가 나오는 걸 들으면 정우님 기분은 어떠세요? 그럴 때 표정 관리가 되시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때 그냥 정말 우연하게 가다가 들릴 때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막 가만히 서가지고 들을 때도 있고 따라 부를 때도 있고 혼자서. 그 장면을 포착하면 굉장히 재밌겠네요. 그렇죠. 잔나비 노래가 나오는데 따라 부르고 있어. 길에 서서. 네, 그럼 뭐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진 않는데 이제 뭐 친구들이랑 같이 가다가 뭐 저기 저 멀리서 들린다 그러면은 뜨거운 이러면서 막 같이 부르기도 하고. 포착하고 싶네요, 그 장면을.
잔나비 하면은 레트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아버지뻘, 할아버지뻘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좋아했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하면서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엘튼 존과 산울림의 음악을 알게 됐고. 어머니의 플레이리스트에 엘튼 네. 존과 산울림이 있었던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엘튼 존을 듣고 엘튼 존이 좋았으면 당연히 비틀즈를 들어야겠고. 뭐 그렇게 해서 뻗어나갔던 것 같아요. 빌리 조엘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산울림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밴드 음악의 클래식들은 다 옛날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동경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덮어두고 무조건 옛날 음악만 듣고 이런 건 아니고 요즘 음악도 많이 찾아 듣고 근데 제 취향에 가까운 노래는 옛날에 옛날 음악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요즘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네.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태어난 건 빙의도 시간여행도 환생도 아니다.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다. 거기에 그 송중기 배우 역할처럼 인생이 그렇죠. 이전 시대 뮤지션이 현 시대에 다시 태어난 건가? 그래서 그 음악에 그렇게 끌리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었나 보네요, 제가. 즐겨보신 거 계신가요? 네, 엄청 재밌게 봐요. 송중기 배우님한테도 한마디 하세요. 혹시 보실지 완전 모르는. 팬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이성민 배우님 그 연기하시는 클립이 떴는데 와, 너를 죽이려 하는데, 와. 아니다. 절망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게 무서운 아이가. 소름. 근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한번 내가 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가 다 보고 있어요. 하늘차도 안 빼고 다 보신 거죠? 나오는 족족 그냥 바로바로. 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영감을 받은 뭔가 곡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거 어떨까요? 근데 영감을 받으려면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흥분해서 보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레트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런 음악과 또 잘 통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밴드를 결성을 하셔서 그 멤버인 도영님 같은 경우에는 또 오다 가다가 중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런 정말 우연 같지 않은 우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거기서 안 만났더라도 분당이라는 동네 특성상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만나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순탄하게 가고 계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싸운 적 없이 가고 있는데 늘 싸우셔요? 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안 싸우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뭐 매일 싸웠죠. 매일 싸우고 매일 의견 충돌이 있고 근데 그 친구도 결국에는 저를 계속 믿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뜻도 같고 음악적으로 취향도 비슷하고 그런 친구를 일찍이 만났다는 거는 저한테 정말 그 친구도 그렇지만 서로한테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레트로 음악이라고 그 잔나비 음악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듣다 보면은 저 한없이 감성적인 음악도 있고 완전히 실험적인 음악도 있고 그 정말 변화무쌍한 색깔을 갖고 있어서 네. 어느했던 선 로맨틱을 우리 꿈꾸다 떠내려왔나 우린 돌아갈 거야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소년 클레이 피전 분칠한 광대여 뽀얀 그 얼굴에 눈물이 겹치며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거는 잔나비 두 분이 엄청 음악적인 욕심이 많은 욕심쟁이들이라서 그런가 네, 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끔은 제가 만든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욕심이 지나치게 많이 담긴 경우도 있어요. 곡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 아직은 내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앨범을 5장, 6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되게 대견하고 그런 편입니다. 보컬도 실은 아까 이제 본인의 보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뭐 아무튼 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보컬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스스로 좀 터득하신 게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유니크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곡을 쓸 때 가사나 멜로디나 이런 거를 저는 제가 불러야 된다라는 감안을 안 하고 써요. 그러니까 본인의 음역대나 이런 거에 맞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단 곡의 완성도를 생각을 해서 먼저 만들어 맞아요. 놓으시는 거예요. 음역대는 낮추면 되겠지만은 음들 사이에 막 간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른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좋은 멜로디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 우겨서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가사도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가사들을 많이 써요.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쓴다기보다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필로 가사를 쓰거든요. 꾹꾹 눌러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노래 가사에 잘 안 들어가는 단어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불렀을 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노래를 저화시켜서 불러야 되니까 쓴 사람의 책임감을 갖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정말 잔나비 노래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가사 얘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빼어난 가사를 쓰는가. 근데 이제 뭐 여러 곡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뜨거운 여름은 가고 그거를 19세 때 쓰셨다는 얘기를 하셔서 도대체 고등학생 때 정우님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일까. 그때는 겉멋이 좀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춘기 소년들은 네, 또 소녀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겉멋이 들어있죠. 근데 아니다. 겉멋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그 필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써놨던 글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기발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네.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써놓고 어떻게 내가 이런 가사를 썼단 말인가. 이게 내가 쓴 가사가 맞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있어요. 간혹 그럴 때는 간혹 뭐 잘 썼다. 정말. 제목은 어떠세요? 제목도 정말 좀 기발하게 붙이시는 것 같아서. 네. 제목을 먼저 붙여놓고 그거에 따라서 그 가사를 쓰시는 건지 가사를 일단 써놓고 제목은 좀 또 다르게 붙이시는 건지. 가사를 먼저 쓰고 제목을 붙여요. 재밌었던 거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 노래는 가사만 썼을 때 제목이 안 정해졌을 때는 사람들이 다 그 가사가 별로라 그랬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그 이야기를 듣고 제목을 1차원적으로 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내 얘기라고 생각할지. 주저하는 연인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들려줬더니 친구들한테 찰떡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짓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랑하긴 했었나요의 그 42자짜리 제목은 너네 이렇게 긴 제목 한 번도 못 봤지? 뭐 이런 심정에서 지으신 거예요? 그 곡을 사실 저나 도영이나 마음에 안 들어 했었어요. 그 곡을 써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다 보니까 이 곡에 대해서 막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시면 돼요. 자기들 자식인데. 그래서 제목도 대충 지어 하다가 대충 지어도 지을 만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했었나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들을 것 같고. 임팩트가 없어. 임팩트. 사랑하게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까지 하기에는 아싸리 그럴 거면 더 길게. 그럴 거면 더 길게 하자 해가지고 그냥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제목하고 가사 중엔 가사를 먼저 쓴다고 하셨는데 가사랑 곡은 어떠세요? 가사를 먼저 쓰고 곡을 붙이나요? 아니면 곡을 먼저 쓰고 가사를 붙이나요? 곡을 먼저 써요. 멜로디랑 편곡이랑 다 완료를 해놓고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가사를 써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멜로디나 뭐 편곡이나 귀에 바로 들리는 것들이 음악에 있어서 첫인상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가사 얘기를 하는데 일단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잘 만들어 놓고 이 멜로디가 이 편곡이 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또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뭐 가사가 없는 곡들을 듣고 떠오르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적어놓는다든지 아니면 혹은 떠오르는 경험들이 있으면 그런 걸 적어놓고 가사로 풀어보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곡을 만드는 얘기를 했는데 작사, 작곡, 편곡, 앨범 프로듀싱까지 다 네. 직접 하시잖아요. 네. 그걸 다 그렇게 하는 아티스트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못하시는 게 뭐냐고 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묻고 싶네요. 사실- 못하시는 건 뭔가요? 저한테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은 그중에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뭐 다 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밴드 음악을 하는 여건상 그렇게 셀프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프로듀싱도 그렇고 뭐 작사 작곡은 뭐 당연히 제가 제 욕심에서 시작을 한 거지만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리는 세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빌린다기보다는 내가 다 해내는 게 약간은 엉성하고 어설프더라도 그게 더 이치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답다. 네. 잔나비답다. 나답다. 잔나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뮤비도 엄청 잔나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온 것도 그렇고 사랑해요 뜨겁게 다른 배우가 출연한 것도 그렇고 와 이건 굉장히 잔나비답다, 잔나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은 뮤비의 컨셉도 본인들이 다 직접 잡아서 연출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뭐 간혹 굉장히 깊숙하게 제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우정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이거는 어렸을 때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제 의견만 드리고 감독님을 믿었던 것 같고 자, 팬 여러분들 질문 또 다시 물어봐 드릴게요. GANGJEONGHY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인생 영화와 인생 책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르기 어려우시겠네요. Almost Famous라는 영화가 있어요. 70년대 밴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Almost Famous라는 그 단어를 직역하면은 거의 유명한. 그러니까 뭐 완전 유명한 것도 아니고 유명할까 말까 네, 한? 네. 거의 유명한 그런 밴드의 이야기를 쓴 건데 그 영화를 보면은 항상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음악에 대한 사랑이 되게 커지기도 하고 책은 혹시? 올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잭 케루악의 길 위에서라는 책인데 미국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미국 횡단을 하는 이야기여서 미국 여행을 가기 전에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한 번 했었대요. 잭 케루악이 그 1, 2권짜리 꽤 장편인데 한 번이라는 이 게 몇 주 만에 그냥 이렇게 일단은 타자기 위에 그런 앉아가지고 이렇게 행위예술 하듯이 이렇게 쭉 쓴 그런 글이래요. 근데 그런 글답게 리듬이 막 네, 느껴지겠네요. 리듬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역시 그것도 추천하시니까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밴드 멤버인 도형님에 대한 질문도 팬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중에 JANNA께서 10년 넘게 함께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 스타일이 좀 비슷해지신 걸까요? 전에는 앨범 나오면 누가 무슨 곡을 썼는지 다 알 수 있었는데 3집을 기점으로 구분이 잘 안 가신다면서 정우님도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신 적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질문이에요. 네, 네. 너무 신기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뭔가 만들어내는 거에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인풋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풋이 어쨌든 간에 저랑 도영이랑은 같아요. 듣는 음악도 같고 취향도 같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잔나비 나라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가 대중적으로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지만 밴드 멤버들은 이 집, 특히 이 곡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잔나비가 추구하는 색깔과 대중성 사이에서 앞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갈 계획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은 신경을 잘 안 쓰고 싶어요. 그냥 대중성을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뭐가 대중성이고 네. 뭐가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지 네.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구분을 두고 싶지 않다는 맞아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굳이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두고 이건 대중적이고 저거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유의미한 그런 판단이긴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성을 포기한 작품들이 더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대중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이 부여하는 거지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 부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들이 좋아해주면 그게 대중성이 네. 있는 음악이 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군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빼고 해놓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셔스 725님께서 슬픔이여 안녕 가사 중에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라는 대목이 있는데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이 대목을 들으실 때마다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어떤 기분으로 이 가사를 쓰신 건지 궁금하시대요. 지금 같은 장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들어서 되게 열심히 대답을 하다가 보면은 질문이 뭐였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면서도 뭔가 쫓거나 뭔가를 찾아가면서 살면서도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명가사로 뽑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대목을. 저도 그 부분은 좋아하세요? 사실 꽤 오래 아껴놓다가 쓴. 여기다가 슬픔이 안녕에다가 쓰셨군요. 아끼다가. 네. 네. 제가 이제 정은이 오시기 전 오프닝에서 살짝 고백을 한 바 있는데 원래는 잔나비의 잘 알려진 노래들을 즐겨 듣고 흥얼거리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찐팬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비결이 정우님이 조언하신 대로 앨범의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같은 노래인데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곡 한 곡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큐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큐레이팅을 내가 만들어 놓은 곡들을 그래도 사람들이 순서대로 오마카세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에 공을 엄청 많이 들이거든요. 큐레이팅이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도 어떤 공간에서 어떤 순서대로 봤을 때 그 작품이 좋은지 하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미술이요. 음악도 그렇다는 얘기시네요. 그런 재미 때문에 음악을 들을 때 항상 앨범 단위로 듣는 것 같아요.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아침이 반짝이는 듯 신비가 내리고 불에서만 젊은 관짝 대행진 영클레이 피전 분칠은 광대여 넌 알지도 모르지 비가 왔었나봐 어느 외딴 섬 로맨틱을 그리고 또 그런데 사실 이제 요즘 시대가 음악을 디지털 음원으로 소비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앨범을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기승전결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 그런 행위 자체가 네. 좀 레트로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거스르는 행보를 계속 해 나가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라기보다는 조금 거창하게 말해서 공들여서 만드는 이 앨범 단위가 시대의 결과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차별화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4집은 네. 언제 나옵니까? 4집은 내년쯤에 나올 것 같아요. 내년 지금 아니면 작업을 하고 계세요? 내후년? 아직은 근데 뭐 말할 수 있는 단계도 또 아니어서. 하지만 역시 또 잔나비다운 컨셉을 가지고 네, 기승전결이 있는 그거- 흥미진진한 네,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 앨범이 되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틀즈랑 퀸을 밴드로서 이제 많이 동경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보고서 듣다 보니까 코러스를 활용한 곡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보내주오 어두운 밤 그 정말 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연상하게 하는 웅장한 곡의 전개와 그걸 뒷받침하는 코러스의 삽입이 네. 들어간 곡들이 꽤 제가 많이 발견해서 실제로 좀 그런 그 퀸이나 비틀즈를 오마주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지 그런 곡들에서는 궁금해졌어요. 사실 그 두 밴드만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하긴 어렵지만.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70년대 프로그레시브 록 음악이나 그리고 챔버팝이라는 장르, 록 음악 장르인데 그런 현악기, 오케스트라나 뭐 콰이어들을 활용해서 하는 락 음악 장르예요. 근데 그런 장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그 비틀즈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영향을 받았죠. 어디니 견딜 때 그냥
한 그룹의 음악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틀즈 음악을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룹 사운드 잔나비의 꿈도 그렇게 비틀즈처럼 두고두고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고전으로 남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저의 꿈은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어떤 젊은이가 나 이 밴드 너무 좋아. 네. 비틀즈 음악을 챙겨 듣듯이 네네네. 그런 밴드로 남고 싶으신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남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간간히 좀 곡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는 제일 재밌어서 팬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 해서 네. 곡에 대한 또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보고 싶어요. 잔나비에게 제일 고마운 곡은?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그 노래가 제일 그래도 제일 고맙고 기특한 것 같아요.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2016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오랫동안 되게 꾸준하게 저희를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만들 힘을 저희한테 줬고 이 집에서는 주저한 연인들 위해가 나왔으니까 그게 나오기까지 우리가 활동을 조금 더 재밌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버틸 수 있게 해준 큰 곡. 힘이 됐어요. 이 노래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 신났었거든요,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사실 이 집 작업을 엄청 자신감 있게 했었거든요. 가장 만드는데 좀 힘이 들었던 곡이 있을까요? 3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 전부 다 만드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네, 그때는 왜 하고 그랬을까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너무 많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힘들게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3집의 곡들은. 그만큼 또 팬들은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게 제가 느끼기엔 다 만들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앨범은 힘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팬분들이 느끼기에는 좋게 봐주시니까 뭘 하든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앨범을. 여러 아티스트들하고 콜라보 작업도 꾸준히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2년 전인가에는 코드 크루스트랑 사이먼 도미닉이랑 같이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게 함께 하기도 하셨는데 하얀 웃음 귀에 걸고서 느닷없이 사라지던 그 숱한 밤들을 떠올려보네. 정우님에게 콜라보란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콜라보라는 게 사실 혼자만 음악 작업을 하다가 누군가랑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렇게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안 하던 일이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고 방향성이 어떻든 간에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문세님이나 아니면 악뮤하고도 저는 악뮤지션의 팬이에요. 지금의 모습. 악뮤는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막간 질문. 악뮤요? 잔나비 팬들은 정우님의 음악과 가사를 들으면 천재라는 확신을 드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몇 명이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천재라는 거는. 그만큼 빡빡한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본인은? 영재? 영재 정도는 된다. 천재는 아니고 영재쯤은 된다. 악뮤는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막간 질문. 악뮤요? 네, 아까 천재는 굉장히 천재적인 것 같아요. 천재적이다. 네. 천재적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곡을 썼는데 가사랑 이런 게 악동뮤지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산타는 엄마 아빠들 중 하나를 타고 조지는 죽었지만 내겐 이맘때 되면 아직 들뜨는 걸 때문도 아니야. 한번 꼭 내가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아티스트는 혹시 있나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김창원 선생님하고 제가 쓴 가사, 제가 쓴 곡으로 김창원 선생님하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 게 너무 꿈이에요. 좋을 것 같아요. 그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런 제안을 혹시 해보신 적은? 제안은 아직 못 드려봤어요. 근데 아직 그런 곡을 못 만나서 그런 곡이 나타나면 꼭 한번 선생님한테 같이 불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늙은 개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 네.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산울림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네. 늙은 개야 뛰어볼래 소파 위로 7살 작은 나를 무찌르던 일을 보여줘. 선생님 앞에서 한번 불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노래를 한번. 뭐라 사적인 그러셨어요? 자리였었나? 되게 귀여워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산울림 이만큼 좋아해요 라면서 네. 부르셨던 거예요. 네. 두 분의 콜라보도 꼭 성사되기 바랍니다. 네, 너무 기대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 질문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BBOYOMMX님, 잔나비는 콘서트가 정말 좋은데 콘서트 DVD 발매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물어보시네요.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은 데이터베이스용으로 모든 공연의 모든 장면들은 다 촬영팀하고 동원해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DVD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봐도 좋겠네요. 네. 네. 그다음 ITSMESR03님, 음악 작업할 때 내 안에 소년을 꺼내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소년과 공존할 수 있는지, 어른이 되려는 나와 충돌한 적은 없는지 여쭤보셨어요. 많이 충돌은 하는 것 같아요. 일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이나 뭐 그런 거랑은 너무 다르니까 현실 자체가.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형이나 뭐 도영이나 저를 잘 지켜주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네. 다른 분들이 어른 역할을 하나요? 그쵸.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계속 철없을 수 있고 그냥 철없는 생각, 망상 계속 그냥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망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잔나비 포레버님, 지금의 정우님이 10년 전에 정우님과 10년 후에 정우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0년 전에 정훈이한테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그냥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때는 지금 하는데도 쭉 하면은 돼. 아니 그때는 조금 노는 거 좋아했거든요. 친구들하고 PC방 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도 다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살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10년 후에 저한테는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형님. 정훈 형님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얘기 맞네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팬의 질문입니다. JMB 포레버님, 정우님이 전국 투어에서 잔나비에게 2022년이 시즌1의 끝이자 시즌2의 시작이 된 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잔나비 시즌2는 어떤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잔나비라는 이름 아래에서. 지금 멤버는 저랑 도영이 둘뿐이지만 더 많은 연주자들 혹은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음악들에 대한 확장성을 조금 가지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음악들로서 멈추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우리도 배우는 자세로서 사람들하고 만들어내고 더 발전하고 더 네. 성장하고 진화하는 네네. 잔나비의 모습이 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 잔나비 최정훈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최정훈 그리고 잔나비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훈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데뷔하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네. 깊숙하게 얘기하신 적 없으시죠? 네, 그래서 대답을 잘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다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질문도 이렇게 직접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 저도 감동받았어요. 콘서트 투어 중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네, 마지막으로 잔나비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지금 투어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날씨 추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랑 같이 놀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못하셔도 이렇게 같이 밤샘 토크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다 열심히 답변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잠이 낮아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 직접 만나보니까 음악에 정말 그 누구보다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고 이래서 팬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런 게 실감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정말 오래오래 음악을 해서 고전으로 남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게 꿈이라고 했는데 그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 그 여정을 밤샘 토크도 열렬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잔나비 화이팅! 기다림은 협여